일잘러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합니다. 일잘러들에게 뛰어난 역량인데요. 무엇이냐면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코치님, 제가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출근하자마자 업무가 쌓여있는 걸 보면 너무 퇴근하고 싶더라고요. 그러세요? 빠르게 퇴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빠르게 퇴근하는 법이요? 제가 저 일잘러가 돼가지고 빨리 퇴근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지나서 이제 AI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일잘러,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잘러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지향한다는 거예요. 목표 지향의 지점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본인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획만 세우면 일잘러냐? 아니죠. 일잘러들은 하나의 또 더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한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하고 그 타임라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그 시간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잘러들만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바로 방향을 중간에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방향을 점검하고요. 혹시라도 이 방향들이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수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일잘러들은요. 본인이 처음에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결과치를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관리 능력이에요. 일에 대해서요, 우선순위를 갖고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일정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관리를 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럴 때 나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업무에 대해서 막 분산이 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상할 때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상할 때는요, 내가 이 마음이 어떤 지점에서 상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지금 이 감정이 내 일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어떻게 방해되는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일잘러들에게 뛰어난 역량인데요. 신속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분석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절대 남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일잘러들은 절대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네 번째의 일잘러들의 특성을 한번 보게 되면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존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주 잘 경청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먼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나서요,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스킬들로 사람들과 협업을 이루어내고요. 우리 조직이 지금 달성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동의 이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방법들을 기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신뢰입니다. 일잘러들은요, 조직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신뢰와 존중하는 자세들을 보입니다. 그 신뢰와 존중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뢰를 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뢰를 쌓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몰입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신뢰하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이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개발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가 다가왔죠. AI로 인해서 도구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생성되는 도구들을요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꾸준히 학습하고요 이 새로운 지식을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도구들 저 익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요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일잘러들은요 내가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요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문성을 키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입니다. 7번째예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메타인지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는 이 메타인지는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그 능력들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능력들을 가지고서요 어떻게 예방할지 조치를 취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와 조직의 문제를 분리하면서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일잘러들은요 이렇게 7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강점들을 활용해서요 최대한도로 이 조직에 걸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고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을 못하는 분들 한 5가지의 특성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크고 굴뚝 같은 거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포인트를 못 잡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자신의 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포인트를 못 잡고 엉뚱한 거 조사해오고요. 엉뚱한 거 정리해오고 하면서 업무 진행에 대해서 본인이 포인트를 못 잡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관리가 부족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해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데드라인이 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끝까지 해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일도 오게 되고요 B라는 일도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잘 못하는 분들은요 우선순위가 없이 내가 지금 하던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이 밀리게 되고 결국은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자기관리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굉장히 산만해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저도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메모를 하거나 앱을 이용해서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메모하시면서 체크하시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해요.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고민만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잠을 못 자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이러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업하거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요? 이걸요? 왜요? 하면서 이 3류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요 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적에는요 이 일이 왜 하라고 했는지 서로 물어보고 이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에 대해서 꼭 책임의 영역들을 만드셔야 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일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이 일은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요 핑계를 대거나 피해버리거나 남 탓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많습니다. 5번째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뒤로 미루게 되고요.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보이지 않고요. 데드라인까지 그 일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책임감이 부족해 보이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런 책임감이 없는 직원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라도 들어간다면요. 앞으로 내가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지? 스스로 방법들을 찾고 또 하나는 주변에 여러분들의 상사나 동료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들을 물어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일잘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오,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일잘러로 해서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실적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화를 내거나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을 갈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윗사람이 갈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거나 나 일을 못하나 봐 이렇게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칭찬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일잘러의 그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나간다고 한다면요 조직에서 여러분들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잘러를 꿈꾸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일잘러를 꿈꾸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일을 하면서 저의 사수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이가 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일까 했더니 나의 20대에 나의 역량을 발휘해서 나의 스펙을 만든다고 하면 30대에 내가 펼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30대의 일잘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키우신다면 그 이후에 우리 시청자님들의 삶은 내가 정말 나의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잘러가 되셔서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악의 상사의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최악의 상사의 특성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 특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